눌렀습니까? 누르면 안 되는데 시작합시다. 나 이거 촬영하면 욕을 못 해가지고 이거.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 시작합시다. 자, 소녀야,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아픈 거 아니지? 자, 이 시가 되게 어려워. 이 시 하나 이해를 해버리면은 비연계 현대시 연습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에게 문학 강의를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는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작품이다. 이 정도 해두고 자 이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는 자 문학도 재미있고 독서도 재미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아이고야. 자 힘내고 봅시다. 책 보자. 자 교재 보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거 오늘 학원 못 나온 친구들이 그동안의 공부가 독서에서의 워밍업 강의였고 여기 나오고 있는 4회 6 지문과 4회 8 브레텐 우저 체제와 여기 제목이 트리펀 딜레마였던 것 같은데 맞니? 그 이 녀석 둘을 장악해버리면 독해의 원칙들은 다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자, 이번 주 정신 바짝 차려. 환율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도 키워야 된다고 이게 지금. 알았지? 톡 이렇게 들어가자. 자, 답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이반이고 우리 사회 영역 내 해설지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면 점심 먹고 오늘 중으로 교무실 오시면은 우리 4회 1부터 4회 10까지 해설지 복사해서 여러분 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예습은 해온다. 다시 예습은 뭐 한다? 해온다. 오늘 4회 7 지문은 가볍게 다룰 거야.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수업에 이제 이 1, 2월의 핵심 중에 하나가 4회 6, 4회 8을 다루는 거야. 자, 예습해 오셨니? 끄덕끄덕. 답부터 이야기해 보자. 68번에 1. 68번에 1번을 맞춰 오신 분들은 2, 3, 4, 5번 소거 안 시키고 1번이 확실이라는 느낌 받고 바로 답을 달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그 다음에 69번에 제가 그때 1번, 5번 별표 처리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답은 5번이 되고 그럼 70번에 정답 1. 그 다음에 71번의 정답 5 됐니? 이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아니야. 다시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아니야. 근데 경제 이론을 조금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내가 약간 이제 좀 경직이 되는 거야. 됐니? 아이고 머리 아프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응? 어제 몇 시에 잤는데? 남친이랑 아니고 아팠나? 몸 관리 잘해. 알았지? 자, 몸 관리 잘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예습을 해왔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1문단 첫 번째 줄에 통화정책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그 통화정책 중에서 번개 시장 운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여러분들이 이끌어다가 공개 시장 운영이 있더라. 톡 이렇게 됐네.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게 뭔데? 원중금리와 원자율을 접근시키는 건데. 그래? 쉽게 가는 거야. 이 기준금리랑 무엇을 접근시킨다는 것은 비슷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기준금리와 이자율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대. 이해됐니? 자, 보기를 읽었더니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자 수량 서술어가 나왔거나 발견했니?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이 뭐 떨어지더라. 대비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물가 상승이 높아지더라. 됐니? 자, 친구들아,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 훈련을 시키면은 이거 다 잡아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니? 공개시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이다를 알고 읽어가는 자와 모르고 읽어가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 버리는 거야. 됐니? 자, 현재 1문단 난이도 상하. 하. 2문단. 첫 번째 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1문단으로 본다면 공개시장 운영이구나. 끄덕끄덕 해봐야지. 이 녀석이 의도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이 있더라. 아하, 알았다. 2문단에서는 이 친구의 요건이 있는데, 자, 나 이 지문에서 3, 4문단 읽을 생각 없거든. 2문단으로 끝내버리면 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내 기억이 맞다면 문제성, 선제성이고, 하나가 뭐 도야 신뢰성이야. 빨리 확인해봐. 어? 정책 신뢰성. 아, 그렇지. 뭐 정책 신뢰성이더라. 정책의 신뢰성이더라. 뭐 이 정도 톡 읽었어. 3문단 첫 번째 줄에서 보면은 3문단에 기억이 있더라고. 준칙주의. 준칙주의는 뭔데? 바로 왼쪽에 그대로 읽어줘야지. 어떤 상황이라도 이를 지키는 것. 맞니? 그래야 먼내성이 된다. 그래야지 먼내성이 존중된다. 신뢰성이더라. 그럼 니어는 신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더라. 이 정도니까 이 지문 자체는 쉬웠던 거야. 됐니?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나올 때에는 누가 빨리 푸는가? 누가 빨리 풀도록 할 것인가?를 물어줬던 거야. 지금 됐니? 자, 여러분들 이자율과 물가 상승 이거 외우면 되나요?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되는데 이해는 해놓고 가자고. 자, 질문. 내가 돈 1억이 있는데 1년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이자가 1%야. 이자가 1%. 그 다음에 은행에 1억을 넣을 때 이자가 10%야. 언제 은행에 저축할래? 10%일 때.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그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소비를 줄이는 거야? 소비를 줄여버리겠지. 그러면 뭔데? 컵라면 파는 업체가 학생들이 지금 컵라면을 안 사먹네. 방법은 뭐야? 가격을 낮추거나 1+1. 이해됨? 그런 관계야. 외워두면 좋지만 굳이 안 외워도 이거는 문제에서 그대로 지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톡 이렇게 읽었어. 됐니? 자, 그런데 선제성이라는 것은 만일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너무 높아.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뭔데? 미리 대처하자는 게 선제성이네. 맞니? 이거는 미리 준비하자.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 사회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읽으면 우리가 쉽게 끄덕끄덕끄덕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됐니? 자,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 독해껏 예습해왔다면 이거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됐니? 자, 68분의 1번. 통화정책의 목적은 1문단 첫 번째 줄. 1문단 첫 번째 줄. 물가 안정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자율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눈 것은 아니지. 인정합니까? 됐어. 그러면 이거는 유형별로 나누는데 통화정책의 목적을 나눈 거니 통화정책의 요건을 나눈 거니 요건을 나누었더라. 이 정도는 뭐야? 답 1번 끝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됐니? 그 다음에 71번 어휘 문제 정답 5번 됐어 끝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은 풀이의 순서를 69번 풀고 70번 풀어도 되고 70번 풀어도 69번을 풀어도 되는데 이제 겨우 2월이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선생님 저는 69번이 약간 더 편해요. 걔부터 푸는 거야. 자, 보기 유형의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갈래? 나머지 걸 풀고 사관학교 문제들은 5문제가 나오거든. 지문 하나에. 문학은 달라. 독서는 3지문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보기 유형을 풀려고 덤비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가급적이면 보기를 마지막에 풀라 이런 요건이거든.
그러면은 70번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이야. 자, 우리 아까 68번 문제 풀 때 1번만 풀고 나머지 소거 안 시켜도 됐잖아. 맞지? 정확하게 읽어냈다면 70번에 1번도 그냥 풀 수 있는 거거든. 왜? 기억은 준칙주의니까. 준칙주의는 어떤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거니까. 인정합니까? 그럼 1번 선지를 보니까 기억에서는 준칙을 지키느라고 경제 변동에 대응을 못해도 그게 맞다라고 본다. 왜?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점수 주려고 냈던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 고난이도 지문인 거야. 빠르게 풀도록 해주는 거야. 빨리 풀어라. 알았지? 그러려면은 두 문제는 소거를 최소화시켜도 된다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자, 그 단계까지는 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 그 단계까지는 가 있는가? 지금 내가 몇 명 정도 훈련시키고 있거든. 매주 목요일 날 교무실 오너라. 요약했는 거 흔적 갖고 오너라. 다시 더 줄여 오너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준다고. 처음 할 때보다 훨씬 좋아져 있는 거야 애들이. 바로 뭐야?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덤비니까 그게 되는 거란 말이야. 공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 나는 강의 열심히 하는 거고. 됐니? 자, 69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지금 잠이 온다. 요거만 듣고 자자.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봐보자. 69번 한번 봐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 뭔데? 먼게 시장 운영인데, 그래, 이렇게 툭 들어가는 거지. 보기를 이해하자.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이네. 분량 되게 많다, 그치? 그러면은 보기를 읽었더니만 윗글과 결합을 시키니까 1단계가 어떤 거야? 윗글에서 언급된 것 기준금리가 4%래. 얘를 진짜 큰 수박 덩어리처럼 읽어야 되지. 왜? 윗글에서 공개시장 운영이 무엇과 무엇의 관계, 기준금리와 이자율의 관계를 비슷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맞지? 이게 스킬이야. 기준금리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에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알았다. 1단계는 기준금리와 무엇의 관계? 물가 상승률의 관계가 톡 튀어나왔네. 발견했니? 자, 근데 친구들아, 자, 수업 끝났어 이제. 앞을 봐. 윗글 지문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야? 물가 상승률과 이자율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야?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지. 무엇을 생각하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자율과 기준금리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도였었지. 맞니? 자, 다시 정리. 보기에서는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야.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야.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 윗글 지문에서는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인데 이자율을 무엇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기준금리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로 보라는 거야? 동일한 거로 봐주라는 거야? 동일한 거로 봐주라는 거네. 지금 됐니? 독해권. 연습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왔던가? 그걸 내가 물어주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보기표가 나오고 있는데 보기표 밑에 경제학자 병원 보기 그 표 밑에 두 번째 줄에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고 싶다는 거야. 발견했니? 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2%, 3%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어디로 끌어내리고 싶다? 2%로 끌어내리고 싶다? 2%로 유지하고 싶다? 이 정도가 되는군. 인정하니? 그냥 읽어내는 거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런데 경제학자 보험의 고려 사항을 보니까 기준금리가 4%로부터 5.5%가 되거나 2.5%가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1%가 변한다. 발견했니?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야? 끌어내리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떨어뜨리고 싶다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고 싶다면 이자율을 높인다는 거니까 결국 뭔데 기준금리도 높여주면 되는구나. 인정합니까? 이해됨? 그러면 1% 끌어내리고 싶다면 몇 프로?
1.5%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올려주는 거지. 방향성만 따져버리면 되는 거라고. 됐니? 이해됨? 자, 브레튼 우즈 손대고 싶어가지고 브레튼 우즈 체제의 지문은 우리 2시간 동안 해야 돼.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1번 기준금리를 2.5%로 인하시킨다. 화살표 방향이 아래가 된다면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이자율도 내린다는 것인데 이자율이 내리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구나. 맞지? 이렇게 해서 답 몇 번을 달면 되는 거야? 5번을 달면 되는 거라고. 됐니? 굿. 이 정도로 가도 예습이 되어 있다면 그냥 톡 치고 가도 돼 지금. 됐니? 굿. 뒷페이지 넘기시고 4회 7 통과할 거야. 72번 답 1, 72번 답 5, 73번의 답 2, 75번의 답 1번. 됐니? 맞니? 요것도 되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구조적으로는 중요한데 요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툭 통과해보는 거야. 됐니? 자, 뒷페이지에 제목이 브레튼 우즈 체제와 아마 트리펀 딜레마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맞지? 자,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제목 별표 처리해봐. 근데 지금 예습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별표 처리하자. 했니? 그 다음에 79번 별표, 79번 별표, 77번 별표, 그리고 3문단 박스 처리. 3문단 전체를 박스 처리해. 별표. 됐니? 자, 이제 칠판 보자. 혹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혹은 EBS를 듣거나 하는데 환율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손 들어봐봐. 환율 나오면 좀 맨날 헷갈려요. 요 케이스가 있지, 그지? 이 지문 때에는 평가위원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고개를 숙였어. 왜? 학교교육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인데 불수능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게 했던 지문이 이거야. 내가 해마다 이게 2022년도 문제인데 해마다 이거를 내가 책을 만들면 반드시 집어넣는 게 이거야. 현대시에서는 아까 앞에 국정 선생님이 하셨던 노래와 이야기. 그것이 되게 어렵거든. 나는 그걸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야,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면 배가 아파 죽겠어. 약 하나를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처방전을 하면 알약 2개가 나오는 거거든.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알약 이름이 노래야. 알약 이름이 이야기야. 맞지? 하나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작품 속에 나오고 있는 시인이 누구가 하면 약사야, 약사. 알았지? 하나만 갖고 안 되니까 노래 알약이랑 이야기 알약을 다 하면은 뭔데? 비로소 이제 노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서윤가 들어본 적 있죠?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게 눈을 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넷이더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뒤 내 것인데 빼앗아가는 것을 어찌하리꼬라고 서용이 노래를 불러버린 거야. 가사가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접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때는 알약이 몇 개가 있었던 거야. 노래 알약과 가사 알약이 같이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알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지금. 됐니? 그러니까 시를 구조적으로 읽는 연습을 이제 국정시험에 잘 배워두면 도움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칠판 보는 거야. 자, 저 보자. 환 플러스 율. 배경지식 조금만 4분 만에 이거 게임 다 끝내야 돼. 이거 질질 끄면 안 돼. 이건 암기다. 환은 무엇의 준말일까? 그래. 율은 근율 비율이야. 됐니? 자, 필기하지 말고 이따 되면 사진 찍으면 되잖아. 휴대폰 있나? 없나? 탭 그래 봐봐. 이거 좀 봐봐.
어이, 가난한 전상우 탭을 사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돼? 돈. 탭하고 돈하고 뭔 환하는 거야? 교환. 근데 그냥 하는 거야? 비율이 있는 거야. 비율이 있겠지. 맞지? 얘가 1달러야. 환율은 탭 대신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1달러가 들어가. 여기는 뭐야? 한국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일단 와닿지? 그냥 막 외우면 힘들어서 안 되니까. 알고 외우란 말이야. 지금 됐니? 땡큐. 자, 그럼 형 보자. 형 봐봐. 1달러하고 무엇을 교환해야 돼? 한국 돈. 원. 1000원. 그럼 1대 1000이구나. 맞니? 맞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해를 하자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때의 환율은 1000이야. 근데 1달러가 지금 1,500원 정도 해. 출원해. 환율은 얼마야? 1,500. 자, 질문.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달러가 갖고 와야 되는데 1달러 1,000원 주고 살 때랑 1달러 1,500원 주고 살 때 언제가 더 부담스러워? 1,500원 줄 때가 더 부담스럽지. 요게 알면 환율 50% 하는 거야. 이?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급스러운 지식이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화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맞지? 미국 놈들, 미국 놈들이란다. 죄송합니다. 혹시 부모님들 보시는 거 아니지? 그러면 어때? 양키들이 알았지? 1달러만 있으면은 한국 물건 살 때 1,000원짜리를 살던 거를 환율이 올라가니까 1,500원짜리를 살 수 있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수출할 때 수출량이 줄어버리니까 수출량이 늘어나는 거야. 수출이 증대되는 거다. 이 공식이야. 암기야. 어떻게 암기하느냐? 환율과 수출량은 비례. 환율과 원화의 가치는 반비례. 원화의 가치와 수출은 반비례. 나는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환율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암기하면 안 돼.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이해했지? 됐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없을까? 선생님, 원화의 가치가 높아져 가면은 수출 좀 적게 돼도 돈 벌잖아요. 그런지 100대 팔 때보다 70대만 팔아도 돈이 되잖아요. 그래도 수출량은 줄 수밖에 없지, 그지? 왜? 양키들 비싸면 안 사. 이해됨?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는 뭐 탭으로 찍든 필기를 하든 뭘 해야 돼? 암기. 특히 지금 이 수업 안 듣고 지금 인강들은 이거 뭐야 학교 간 애들 이거 무조건 암기다. 알겠냐? 무조건 암기다. 이게 돼야. 자, 왜냐하면은 네네네네. 무조건 암긴 게
사회 지문은 셋 중에 하나거든. 법 지문이 나오거나 경제가 나오거나 정부 정책이 나와.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거 공개 시장 운영은 정부 정책인데 경제학과 결합된 정부 정책인 거야.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거고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이자율이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복습하자. 교환 비율에서 환은 무엇의 준말? 교환. 율은 비율. 무엇과 무엇을 바꾸는 것? 태블릿과 현금이 아니고 원달러와 한국돈. 환율이 증대한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하락하네. 달러와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미국 놈들 한국 물건 사고 싶어 하겠지, 그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지. 질문. 경제 후진국들은 선진국에 물건 팔아먹으려면 환율을 내리고 싶을까? 환율을 최대한 높이고 싶을까? 굿. 경제 후진국들은 환율 높이고 난 다음에 국내 사람들을 외국에 자유여행 보내려고 할까? 안 보내고 해외여행을 막아버릴까? 막아버리겠지 뭐. 이해돼? 우리나라 1980년대 우리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환율을 끌어내릴까? 최대한 높여버릴까? 높여버리겠지.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유화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킬 거야. 80년대 하더라도 우리가 관광 무 수지가 엄청나게 이익이었거든. 지금은 해외여행 자유화잖아. 맞지? 가난한 대학생들 유럽 가는 게 좋아? 일본 가는 게 좋아? 일본. 가난한 대학생들 중국 가는 게 싼 거야. 대만 가면은 정말 좋아. 대만은 이미 음식 자체가 서구화가 돼 있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타이베이만 가더라도 싸. 밀크티 같은 경우는 한 잔에 우리 돈으로 1,000원이야. 메가 커피도 아니야 이거. 비싼 커피. 그래도 아침밥 맨날 사 먹고 가는 애들이거든. 어딜 가도 아침에 커피가 있어. 우리 돈으로 1,500원 주고 사면은 스타벅스 커피보다 더 좋은 커피가 있다고. 알았지? 자, 이게 이제 환율 갖고 우리가 가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해갔네. 질문. 컵라면이 있는데 한국 돈으로 1,500원이야. 내 아들이 겨울에 호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컵라면 사 먹었는데 2,500원 난대. 많이 쌌었더라고. 내 배낭여행 갈 때 컵라면 10,000원 했거든. 알았지? 그럼 컵라면 10,000원 주고 사 먹을 때랑 컵라면 2,500원 주고 사 먹을 때 어느 것이 우리 돈의 가치가 높은 거야? 2,500원일 때. 왜 컵라면 하나 2,500원 주고 사면 되는 건데 뭐.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달러 대신에 컵라면이 들어가는 거야. 컵라면 1,5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와 컵라면 1,000원 주고 사 먹을 때 언제 1,000원의 가치가 더 높은 거야? 1,000원 주고 살 때. 근데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버릴수록 수출은 잘 돼, 안 돼? 안 돼. 이제 이해되지? 이렇게 정리해 둔 거야.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제는? 사관학교 시험 볼 때도 기억. 우선 선발 안 되고 종합 선발을 봐야 되는 경우에도 먼저 수능 지문에서 이거는 기억. 됐니? 자, 나 여러분들에게 암기하자는 이야기 잘 안 쓰는데 이제 썼다.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야. 자, 1문단에서 읽었네. 기축통화가 나왔네. 자,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바짝 차려 들어가자. 3문단 박스 처리해 두었지 지금. 자, 1문단 첫 번째 줄에 기축통화가 있더라. 세 번째 줄에 기축통화가 달러더라 지금. 발견했니? 이것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네. 아하. 그러면은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 문단 첫 번째 줄에서는 이 모순을 이 지문의 제목인 딜레마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 알겠니? 야, 딜레마는 뭐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시에서의 딜레마 기법은 모순 기법이니까 그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니? 이렇게 되는 거야. 북한 저거 공격해서 저거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안 있어. 없앨 수도 없어. 없앨 수도 있고 없고 딜레마듯이, 그치?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모순을 이 문단에서는 딜레마라고 딱 딜레마 지문에 딜레마라고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자, 이제 주목해봐. 이제부터 좀 신경 써야 돼. 야, 기축 동화가 딸른데 딜레마야. 수능에서 내고 싶다면 곧바로 딜레마 이유가 이것과 저것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 근데 뭐 경제 지문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 딜레마는 얘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뭘 좀 알게 해야 돼. 우리 입맛대로 읽힐 수 있는 거는 뭐야? 구조적 모순이 있다. 요거와 저것의 문제가 모순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쉽게 읽혀. 근데 이 모순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이것저것 알아야 되거든. 그걸 친절하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을 적에는 구조독해를 하자는 것이 뭘 하자는 거야? 구조를 좀 읽자는 거지 지금. 자, 다시 지문을 읽을 때는 구조를 좀 읽자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되냐? 자, 1문단의 핵심 키워드는 기축통화야.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이야. 구조적 모순이지. 그거를 알려면 적자와 흑자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야. 됐니? 이해됨?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 그럼 적자야 우리.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 흑자야. 우리가 오일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갖고 와서 정제하는 수준이 세계 최고야. 원유 갖고 와서 고급스러운 기술을 집약시켜서 고급 경유, 고급 휘발유 등유를 받아서 팔아먹으면 수출량이 늘어나. 손해야 적자야? 이익이야? 이익이지 흑자가 난다. 뻔한 거야. 그게 딜레마냐?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그는 트리펀 교수는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중단되고 위축될 것이고 적자가 지속되면은 또 붕괴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됐네. 됐니? 자, 칠판. 이 모순은 드디어 이제 힘을 내네. 그래, 우리 팔 이것만 잘 들어도 되는 거야. 자, 기축통화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 상술은 적자다 흑자다가 아니지 지금. 맞지? 자, 미국 경제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야. 자, 배경 지식 키우려고 하지 마.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시선 이동시켜가지고 그대로 답변해야지. 배경 지식 키울 게 아니니까 1문단 6번째 줄. 미국이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위축되네. 적자가 지속되면은 신뢰도가 저하되고 환율도 붕괴되네. 머리 아파 미치겠다 하지 말고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 적자가 지속되어도 문제껏. 이쯤으로 툭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여기다가 밑줄 기억도 안 그려 있는데 뭐 1문단 들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질문. 예전에 이 질문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완벽하게 지문 이해했었니? 3문단? 아니지. 이거 풀어왔니? 풀어왔었으면 더 좋은데. 이 지문은 어설프게 손대면은 작년도 이거 내가 풀어봤다. 몇 번 틀렸던 것까지 기억이 나. 답이 기억 안 나서 그렇지. 풀고 나면은 데자뷰야. 예전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포기할 수 없어. 그 답을 달아.
그러면 예전에 단 답과 똑같은 걸 들려. 평가위원장이 이유 없이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자, 이번 주 수업이 되게 중요해 지금. 알았지? 얘 하나 제대로 3문단 박스 처리한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야. 걔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별것 아닌 경제 지문들 어렵지도 않아. 내 말 알겠지? 자, 이렇게 됐어 지금. 자, 그럼 질문. 1문단 여러분들 어떻게 읽었니? 간단하게 읽으면은 트리폰 교수가 이야기했던 미국 기축통화에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맞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 허용해도 문제. 독해껏 이양됩니다. 인정합니까? 톡. 2문단. 이러한 딜레마는 유동성 확보와 신뢰도와의 문제이다. 아하, 이 딜레마는 아직 유동성이 뭐냐가 언급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유동성의 문제와 신뢰성이야 도야 신뢰도의 문제이군. 이렇게 되었네. 맞니? 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다면 유동성은 저런 거고 신뢰성은 저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냥 톡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정도의 선택지 기능밖에 없을 거잖아. 인정하니? 이해됨? 자, 친구들아 3문단 시선 옮기지 마. 트리폰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시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위축된다고 했네. 적자가 지속되면 신뢰도는 뭔데? 떨어지고 고정 환율 제도는 어떻게 될까? 붕괴된다. 그렇게 읽어내면 그게 일치성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양 대비는 뭔데? 적자 허용하지 않는 것, 적자 유지하는 것 이렇게 딱 잡아두면 되는 거지. 이 딜레마는 결국 유동성과 신뢰도의 문제이다. 현재 난이도 하. 인정하니? 됐어. 그 다음 아주 친절하게 이 문단 두 번째 줄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이다. 북한의 화폐 단위도 원화야. 알았지? 됐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벤처차를 구입하고 싶어. 북한 돈 주면 누가 팔까? 딜러들이 팔까 안 팔까? 안 팔겠지. 왜? 국제적인 지불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야. 근데 북한은 무역 중심의 국가가 있잖아. 달러화가 필요하지. 어떡할까? 위조지폐 만들어내는 거야. 세계 위조지폐 생산 최고의 기술력은 어디에 있는 거야? 북한이야. 대단하지? 미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지폐의 품질을 100% 그대로 담게 한다고 하더라고. 1%도 다 바꾼대. 그래서 미 중앙은행에서 위패 감별사가 북한 돈하고 미국 돈하고 만지니까 구분을 못했다는 거야. 사기를 쳐먹으려면 그 정도로 쳐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배워야 돼 우리가. 자,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 알겠지? 와, 대단하지 그지?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용수단이더라. 이 유동성에는 아주 친절하게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더라. 맞니? 기억에서는 지불수단이 뭔데? 금이었었어.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한 나라는 뭔데? 한국은행 지하에 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우리 돈의 가치는 높아지겠지. 금이 하나도 없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이 정도야. 니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먼화가 추가되었다. 달러화가 추가되었다. 금환본위제다. 금환본위제를 어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기억에서는 여러분들 유동수단이 뭔데? 금. 니은에서는 뭔데? 금과 뭐? 달러화. 현재 난이도 상하. 하. 1944년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따라서 알았다. 이 니은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금 1온스를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주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됐니? 그러면 이 기억의 가치는 뭔데? 1달러는 35온스다.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우리 뭐 35돈이라고 합시다. 알았지? 이렇게 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수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왜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이유 안 나와 있다고. 환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만을 행했다. 자, 이제 환율 나오네. 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암기해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수출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군. 어느 정도 120씩 키워두면 부담이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니은 브레텐우드 금환본위제라고 하는 것은 니은은 뭔데? 알다. 금 1달러는 35돈하고 나눈다. 온스인데 그럴 수 있다. 알았지? 편의상 우리가 금 한도는 그래서 뭐 35달러라고 치자. 우리가 예를 편의상 그냥. 그 다음에 뭔데? 환율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줬다. 어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환율 변동만 줬다. 이에 따라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교차 환율이 나오고 있다. 원래 사실은 뭔가 하면 밑줄 니은 바로 윗줄 보면은 리핏 니은 바로 윗줄 보면은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기억에서는 인정합니까? 빨리 끄덕끄덕끄덕끄덕. 니은에서는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됐니?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됐니?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자동 결정이라는 말은 공통점이지만 환율이나 교차 환율이냐 이거는 뭔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읽어두면 되는 거야. 됐니? 이 문단도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얘 때문에 학생들이 무너지지는 않았어 지금. 자, 칠판 정리해볼까? 기축 동화의 모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지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 적자를 허용해도 문제. 여기까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문단은 그 딜레마라는 것은 유동성과 신뢰도의 문제인데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이것만 갖고서는 딜레마가 있어 없어? 현재 없구나. 맞지? 톡 이렇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1문단에서 언급한 게 기축통화의 모순, 즉 트리번 딜레마를 언급하고 싶었는데 그 딜레마는 어디서 나오느냐? 3문단에서 나오는 거야. 2문단은 이 딜레마를 알고 싶다면 이 정도 알아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딜레마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야? 유동성과 신뢰도의 관계인데 아직 신뢰도 나왔니 안 나왔니? 아직 안 나왔네. 이해됨? 그 해에 이게 출제진들이 EBS 연계라고 했거든. 그 EBS 연계는 뭐가 되는데 환율이 나와 있었던 거야. 연계 맞다 그지? 연계 맞다 그지? 근데 유동성과 신뢰도의 관계는 언급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연계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니야. 피곤한 거야 학생들이. 출제진들은 연계 맞잖아. 74%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나 반영했어 이렇게 들어가 버렸거든 지금. 근데 학생들은 연계 뭔 연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괴리가 발생돼 버린 거야. 평가위원장 죄송합니다. 사표 내야 돼.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안 나오는 거야 이제는. 나는 이걸 갖고 이제 3문단을 읽어보자는 거고. 됐니? 자, 주목. 1문단에서 기축통화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맞지? 이해되나? 2문단에서 그 모순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니 안 했니? 안 했지? 이 딜레마를 알고 싶다면 유동성과 신뢰성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동성부터 봐보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제적인 통화 먼단, 통화 수단, 기획에서는 금이었다.
니은에서는 금과 달러였다. 딜레마는 있어 없어? 없고 유동성만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산문단 박스 처리했지 지금. 자, 이 지문을 내가 2시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됐니? 자, 아빠는 지금 딱 산문단 4줄까지 하고 다니까 종이 치더라고. 요번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70년대에 미국은 시공인 중에서 시간은 70년대. 맞니? 70년대가 왜 적자가 나왔는가 하면 긴 소리 앞에서 주목해봐.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 맞니? 그 시대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철저하게 이념 갈등을 할 때거든. 냉전 시대였거든.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직전인 거야. 미국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파병하는 거야. 군인들 파병하려면 뭐 해야 돼? 월급 줘야 되지. 미국 갖고 안 되니까 한국인 파병하라 그러는 거야. 미국 돈으로 한국 군인들 월급 줘야 돼. 군인들만 가야 돼. 헬기도 보내야 돼. 헬기 보내고 수류탄 보내야 돼. 미 군수공장에서 그냥 미군들한테 돈 대주니? 미 정부가 사야 되니? 사야 돼. 전쟁의 원인은 돈 때문이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거든. 왜 치게? 그게 밀생산지야. 전 세계 밀생산지고, 그 다음에 크렘린궁에서 프랑스 쪽으로 미사일 개정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 점령한 상태에서 미사일 개정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 거야 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바보들이 뭔데? 알래스카 팔아먹은 구소련이 제일 바보들이야. 쓸모없다고 팔아먹었거든. 미국이 샀지. 맞지? 거기다가 뭐 하는 거야? 미사일 딱 배치시켜 놓고 크렘린 딱 개정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크렘린은 어떻게 돼? 미국까지 뭔데? 탄도미사일 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소련이 뭐 한 거야? 쿠바한테 작업하는 거거든. 쿠바야 이리 와, 돈 좀 대줄게. 우리 미사일 설치 좀 하자. 해서 실제 소련이 핵을 쿠바에 배치시키려고 했다고. 미국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을까? 뒤질래. 뒤질래. 그러니까 쿠바가 돈은 되는데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알았다. 그게 CIA의 비밀 문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드러난 거야. 알았지? 세계 전쟁은 다 뭐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자, 산문단에서 미국은 적자가 누적이 되었네. 자, 이 기축 통화의 모순은 뭔데? 적자가 없어도 문제, 적자가 있어도 문제라고 했다. 인정합니까? 이 모순에 대해서 산문단에서 곧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네. 미국의 뭐가? 적자가 누적되니까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었네. 그러니까 1문단으로 본다면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달러화가 과잉 공급된다면은 뭔데? 신뢰도 저하되고 고정 환율제도 붕괴된다고 했는데 우리 3문단 읽을 때 그거 떠올릴 겨를이 없어 지금. 떠올릴 겨를이 없는 거야. 그때 읽고 나니까 적자가 누적되니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돼. 무기 사가지고 베트남 보내려고 하니까 무기 누가 사는데? 이등병이 사는 거야? 미국 정부가 사야 돼? 정부가 사야 되지. 살려고 하니까 국제적인 통화수단은 뭔데? 달러니까 팔아먹어야 되는 거야. 질문. 미국에서 베트남까지 수류탄 이동시키는 게 편하니? 일본에서 팔아먹는 게 편하니? 이동시키는 게 편하니? 물류비가 일본이 편하네. 그러니까 미국이 돈으로 일본한테 수류탄 사는 거야. 한국 군인들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 내에 있는 거야. 일본으로 투입되고 한국에 투입되는 거야. 투입되는 거지.
그걸 여기서는 뭔데? 과잉 공급이라고 했네 지금. 하니까 금 준비량이 떨어지는 거지. 왜? 금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죠? 원래는 뭔데? 그만뒀네. 35달러씩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달러만 찍어내는 거야. 금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에 따라서 미국은 달러와의 금태환 의무 기업 금보리 체제 감당할 수가 없었다. 됐니? 자, 이게 지금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문제야? 문제더라. 여기까지 수업해두면 될 것 같아. 이게 몇 분? 40분에 끝나냐? 30분에 끝나냐? 사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고 시계를 내가 못 봤었다. 사실 아까 봤는데 여기까지 해놔야 되는 거야 지금. 됐니? 3문단 박스 처리한 거지 지금. 자, 주모. 밥 먹으러 가자. 재유생들은 내가 지금 목요일까지 숙제 냈거든. 79번 1, 2, 3, 4, 5 니들이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면 1번이 왜 답이 아니고 2번이 왜 답이 아니고 3번이 왜 답이 아니고 4번이 왜 답이고 5번이 왜 답인가 A4 용지 이면지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필기해라. 이걸 다 제출하라 그랬어 지금. 걔네들은 벌써 이제 기술지문 들어갔다고. 근데 이 반이 지금 A반이니까 내가 지금 470분을 뛰어넘으면서 걔들과 한번 따라 붙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걔네들은 이거를 다 내한테 숙제를 해와. 각 반 반장한테 다 회수하라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지금. 왜? 여러분까지 다 회수를 하면 내가 읽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해. 좀 차별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 지문은 중요한 거야. 자, 뒷페이지 45쪽까지는 풀어놔야 돼. 45쪽까지는 알겠냐? 됐니? 우리 방금 수업은 3문단 4번째 줄까지 본 거다. 됐니? 자, 다음 수업이 중요해. 근데 오늘 우리 외워둔 게 있다 봤지? 먼율. 환율은 외웠다. 자, 수고했다. 식사하고. 이거 어떻게 끄면 되니? 그래.